이런 위험한 테슬라를 가지고 위험 회피라니. 그렇지만 내가 달리오라면 올해도 포트폴리오 창시자 레이 달리오는 철저한 원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 배분하는 투자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번에 테슬라를 투자한 것은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는 기본적으로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창시자답게 안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개별주 성장주에는 잘 투자하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그렇다면 그는 왜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했을까요? 전 되게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내가 레이 달리오라면 내가 왜 테슬라를 이때 자산 배분에 넣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레이 달리오는 그의 저서 프린시플에서 이렇게 말했죠. 확실한 건 없다. 따라서 분산 투자여야만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의 투자 철학 핵심이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해서 자산 배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그의 대표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그래서 올해도 포트폴리오는 다 아시다시피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해서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상관계수가 제일 낮은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전략을 다 같이 포함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걸 항상 최고 목표로 하셨죠. 그런데 테슬라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성격이 강하고 변동성이 극심하죠. 뭐 극악이죠 거의. 저도 테슬라를 꽤 많이 샀는데 이건 거의 비트코인만큼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는 달리오가 선호하는 투자 스타일이 아예 아니죠. 꽤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 달리오는 왜 테슬라를 매수한 걸까요? 그의 투자 원칙과 모순되지 않나요? 네,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달리오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달리오가 투자한 자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먼저 달리오가 테슬라를 매수한 건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큰 거시 경제적 흐름 속에서 테슬라를 봤기 때문에 샀을 거예요. 아니 분명해요.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와 올해도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국 빅테크와의 상관계수가 상관도죠. 리포트 이야기도 듣고 리포트 신청하시면 올해도 포트폴리오 그리고 빅테크 종목과의 테슬라의 상관계수를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항상 달리오가 투자할 때는 빅피처를 보잖아요. 달리오의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의 관점을 한번 봐보자고요. 달리오는 아시다시피 철저한 매크로 투자자예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죠. 그에 더서 더 체인징 월드 오더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셨어요. 세계 경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복한다. 투자자는 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셨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탈탄소화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서 테슬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적 플레이어예요.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있어요. 미국 및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전환 그리고 AI 혁신이에요.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인공지능 즉 AI하고 에너지 기업이죠. 다른 기업이 아니라 굳이 테슬라인 이유는 뭘까요? 그냥 다 아는 얘기를 하자면 테슬라는 계속 얘기했듯이 전기차 회사가 아니죠. 위에 거를 다 충족하면서 옵티머스 로봇까지 정말 많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잖아요. 달리오는 글로벌 매크로 관점에서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테슬라를 선택한 거예요. 성공적인 투자자는 비슷한 자산을 담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이 책에서 레이 달리오 역시 이러한 역할을 공유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S&P와 낮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사업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테슬라 대표적인 올해도 포트폴리오의 종목들하고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그러니까 빅테크 대표 7개의 상관계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관계수를 분석하는 T4로 분석해 보면요. 먼저 S&P 500을 이제 추종하는 스파이하고의 테슬라하고 상관관계를 보면요. 테슬라는 0.439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골드나 TLT를 제외하면요. DBC는 뭔지 아시죠? 원자재예요. 원자재를 제외하면요. 전체 그 매그니피센트의 종목 중에서 0.39로 테슬라가 가장 낮아요. 심지어 DBC 원자재하고 그 S&P 500과의 상관계수가 0.38, 39로 원자재 정도의 상관계수를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의
테슬라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테슬라하고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하고의 상관계수는 0.39, 애플은 0.62, 그 다음에 뭐 VT는 이제 전 세계니까 전 세계 지수하고 그 S&P 500과의 상관계수는 당연히 높겠죠.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은 0.61, 마이크로소프트는 0.63, 엔비디아는 0.55, 구글은 0.6, 메타는 0.42. 메타도 테슬라하고 비슷할 정도로 좀 낮은 편이네요. 그래도 역시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제일 낮죠. 그럼 테슬라하고 다른 거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테슬라는 모든 전체 종목과의 상관관계가 다 낮아요. 제일 높은 애플하고 0.4 정도고요. 나머지는 스파이하고 0.39, 전 세계를 추종하는 VT하고 0.37, 아마존 0.36, 3위,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다 낮아요. 상관계수가 다 낮고 테슬라는 다른 거하고 그다지 영향이 별로 없이 걔네들이 올라가는 거하고 테슬라하고 아주 그 높은 그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금하고 채권하고는 당연히 하고 안 좋은 거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근데 빅테크끼리하고도 테슬라하고의 상관계수가 낮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더 완성이 되면요. 완성도가 좀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배포해드릴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종목들하고의 모든 종목들하고 혹은 채권 이런 거하고 다 상관관계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TF끼리의 상관관계는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완전해지면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발팀하고 같이. 예, 그럼 다시 우리가 달리오가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 보자고요. 올해도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 비중 조정을 위해서 자산 배분 전략의 일정 부분을 성장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공한 투자자는 기억하시죠? 성공적인 투자자는 비슷한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다양한 자산을 담는다고 하셨죠. 즉 테슬라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래 성장 섹터를 대표하는 자산이 가능할 거라고 그 가능성을 크게 보고 배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달리오는 단순히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를 추가한 것보다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말이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바로 보시죠. 바로 인플레이션과 달러 약세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달리오는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쓰는 투자자잖아요. 추가로 항상 달리오는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항상 강조했어요. 그에 져서 Principle for Navigating Big Debt Crisis에서는요.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가 어떻게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면서요. 다시 한번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 또한 위험 회피와 일맥상통하죠. 결국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테슬라를 자산 배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위험한 테슬라를 가지고 위험 회피라니. 그렇지만 내가 달리오라면 만약 미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장사하는 성장주, 특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혁신 기업 같은 경우요, 빅테크 이런 경우에 그게 굉장한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달러 지수의 상관도는 항상 주식시장하고 반대이긴 했어요. 특히 미국 글로벌 매출이 높은 혁신 기업은요, 더 강하게 역상관관계를 가져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는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판매가가 올라가서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는 달러 기준에서는 매출 단가를 낮춰야 거기선 가격이 안 높아 보이겠죠. 똑같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는요, 정말 역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에 따라서 혁신 기업과 전기차 시장이 빅테크의 새로운 그 성장 엔진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의 실제 수익 모델은 전기차 판매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기술, 에너지 저장, AI 및 소프트웨어, 옵티머스 보까지 포함되죠. 미래 환경의 기조 산업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막아주는 역할로 배분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걸로 봤을 때 달리오의 테슬라 투자는 장기적이고 거시경제 트렌드에 투자를 한 걸로 보이죠. 테슬라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모두 사용하는 에너지, AI, 자율주행, 로봇, 배터리까지
다양한 요소를 다 갖춘 기업이에요. 물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화성 갈 거니까 하고 계시죠. 결국 달리오는 단기적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트렌드 투자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결국 달리오는 첫 번째 자산 배분의 관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위험 회피 전략으로 테슬라를 배분한 거예요. 이렇게 달리오를 빙의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위험한 테슬라를 달리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적용할 점은요, 레이 달리오처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트렌드도 보고 특정 기업이 아니라 자산 배분 차원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테슬라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테슬라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간다면 변동성을 관리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겠죠. 달리오가 포트폴리오의 위험 회피를 위해서 테슬라를 선택했듯이 우리가 테슬라의 비중이 올라가면 이 위험을 해지할 다른 종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테슬라와 해지 종목을 어떻게 배분하시겠어요? 고정 댓글에 테슬라, 빅테크 올해도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종목 보고서를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예, 최대한 보기 쉽게 만들어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티퍼도 저희가 최대한 완성도를 올려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으로 완성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미국, 한국 주식의 관점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이라서 구독을 해 놓으셔야 제가 올리는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예, 정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타작이었습니다.